백 교수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일 입원해 있던 녹색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활발한 정치 복귀 재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되면서 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마치 무죄나 받은 것처럼 지금 기세등등해요. 그러나 영장이 기각됐을 뿐이지. 그렇죠. 그 지난번에 나왔었던 이중교사 문제라든가 백현동 수사,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그 자체들은 범죄 혐의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거 조국이라든가 김경수 경남지사 이런 사람들도 드루킹 사건 때도 영장 기각됐지만 그 후에 다 유죄를 실형을 받았고, 김경수 지사 같은 거 2년인가 감옥에 갔다 왔고, 지금 조국 전 장관도 2년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재판 아닙니까? 재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도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그 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세 사건을 한 번에 묶어서 불구속 기소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의 분위기는 분리 기소 쪽으로 이렇게 가고, 지금 최종 결론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최소한도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더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직후 비회기 중에 뭐 국회 체포동의안 필요 없이 바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들을 일선 검사들은 아주 거의 99%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종 단안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내려야겠지만, 지금 1차적으로는 지난번 유창훈 부장판사도 소명이 됐다 하는 그 이중교사는 금명간 기소를 할 모양이에요. 이제 이중교사는 분리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왜 그러냐면 서울중앙지법 실질영장전담판사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제 다른 거는 피고인의 방어권도 있었지만 특히 이중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 걸로 본다라고 하는, 이건 기각 결정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이 이중교사를 먼저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이중교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들이 아시지만 사실은 그 김병량 성남시장 관련해 가지고 KBS PD가 취재를 할 때 나중에 이제 검사 사측 문제에 대해서 법정에서 그 김진성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김진성 씨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 이게 이제 녹취록이 사실은 그 다 나왔죠. 돼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검찰에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듣고 본 대로만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파악을 보면 이중교사 혐의가 상당히 뚜렷한 혐의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중교사 혐의는 소명된 걸로 본다라고 해서 1차 이 이중교사 혐의를 이제 분리기소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문제는요, 이중교사가요, 제가 이제 많은 그 사건을 해보면서 하는데,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중교사 혐의가요, 보통 권고 사유가 6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징역 그 10월에 그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기소가 돼서 이걸로 구속은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유죄가 이제 되면은 집행유예라도 나와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정치인은 이 피선거권 박탈 내지는 5년간 향후에 공직선거에 이제 그 제한이 되거든요. 금배지 떨어지죠. 그래,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큰 일이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지금 형량은 이제 5년 이하 징역이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소명이 되면 징역 10월에 최대 징역 1년 6개월 징역형을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징역형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위증죄 이렇게 형량들을 내린 거 보면은 아주 상당히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쪽에서도
중한 처벌을 합니다. 중한 처벌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사법 있습니다. 방해다 예. 이렇게 보는 모양이에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활한 재판에 있어서 진실이 이 가려지게 되는 이런 부분의 위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위증이나 이증교사라고 하는 부분은 명백한 진실을 묻어버린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재판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그렇게 되지 될 않습니까?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법 방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증은 어마어마하게 법원에서는 재질이 나쁘게 본단 말이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물론 당사자의 어떤 법적인 안정성을 위한 그런 교사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중교사 자체는 재판 결과에 대한 결론을 바꿔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법률가들이 굉장히 안 좋게, 재질이 안 좋게 보는 사안 중에 하나이죠. 검찰에서는 또 하나는 백현동이나 쌍방울은 이게 재판이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크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1심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재판 준비 기일만 해도 지난번 대장동 6개월 걸렸고 뭐 6번인가를 했지 않습니까? 뭐 백현동이나 쌍방울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중교사 이것은 뭐 단순하단 말이야. 아주 단순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또 영장 전담판서 소명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심이 바로 나올 수가 있죠. 1심이. 이제 그럼 검찰로서는 자기 수사에 어떤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총선 전에 1심만 나오더라도 1심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10개월 이상이라든가 근고형이 나오면은 그게 바뀔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2심, 3심에서.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대법원장도 바뀌지 않습니까? 바뀝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재판부의 분위기도 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원의 생태계가 지금 현 정부 이제 들어서 많이 바뀌거든요. 예.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재판은 굉장히 지연되는 의도적인 형태의 그런 어떤 지연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검찰이 전략적으로 접근한 이유는 뭐냐면 이중교사 혐의는 여러 가지 판례라든가 기판력을 보면은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아요. 예, 되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벌금형보다는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든가 징역형을 선고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그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어떤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이중 교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전략적으로 이걸 분리 기소를 하는 목적은 바로 유죄의 심증이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엄청난 이재명 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된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으로 분리 기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1심 결과만 징역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원장도 바뀌고 재판부의 어떤 기류 변화를 감안할 때 2심, 3심에서 1심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일은 없을 없습니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될 경우 여기서 금고 이상의 뭐 징역의 집행유예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금패치도 떨어져요. 네, 금패치 그렇죠. 떨어지면 그러면 당대표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거의 끝나버린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재판에서의 논쟁 가능성도 많은 백현동 쌍방울고 묶을 필요가 없이 그렇죠. 확실한 전략적으로 보면은 확실한 위중교사, 교사는 위중죄하고 교사범위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위중교사를 먼저 분리해가지고 기소를 하자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의 그 제가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백현동, 대장동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는 사실은 논란이 뭐 많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증거가 없다. 뭐 관련자가 21명이 구속이 됐지만 정작 최정점에 있는 사람의 관여라든가 관련 정도는 현재로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으로 분명하게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은 영장 실질 판사 기각 사유에 나왔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교사 하면 소명이 된 걸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이 영장 실질 전담 판사가 이런 기각서에 쓸 때는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됐을 때 이건 본안으로 가도 유죄가 된다라고 분명하다고.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검찰이 이 사실은 내년 4월 10일 총선이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준교사 혐의가 기소가 되면 이건 지금 복잡한 사안이 아니에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김진성과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 자체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 당시 검사를 사칭하는데 같이 협업한 KBS PD, 최철호 PD가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증언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은 유죄의 확실한 담보다. 그래서 여기다 방점을 찍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 1심이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버꾸라지라고 하더라도 이걸 질질 끌기가 지금 어려운 됩니다.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1심에 이제 그 할 수 있는 개월수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준교사 혐의는 모든 사안들이 모두 소명이 됐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기록을 좀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툼이라고 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나는 본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하지만 녹취록을 보면 강요한 게 드러납니다. 아니 그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네. 있고 이휘중 교사를 자꾸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김진성 그 김병량 시장의 비서실장 했던 김진성 씨가 나는 사실 그 당시 내가 그걸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을 해서 강요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강요하는 그 부분이 녹취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판사가 설령 진보 성향 판사라고 하더라도 이걸 무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 이준교사 혐의로 검찰의 전략적인 기소 분리가 아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준 교사가 분리해서 기소될 경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네, 진행 중.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저 백현동 대장동 성남 네. FC 네. 위례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거법은 말도 안 되지만 격주로 한 번씩 하고 있고 근데 대장동은 주 2회를 지금 하도록 판사가 아주 요청을 했어요. 딱 2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도 일주일에 세 번. 3번 나가야 하는데 이준교 사업은 이제 4번 나가야 해요. 네. 4번. 네.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 쌍방울이라든가 우선 백현동부터 또 분리해서 기소 들어가면은 4번 내지 5번을 일주일에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얘기. 네. 그럼 어떻게 당 대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대표 국회의원 역할 아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 재판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 준비 서면, 준비 심리 길 이런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재판장에 나가서 뭐 30분, 1시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부터 나가갖고 뭐 밤 늦게까지 또 공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또 월화수목금 중에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게 모두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주 3회가 아니라 주 5회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1일 1일 재판이죠. 네, 1일 1일 재판. 거의 토요일, 한 일요일 빼고. 공휴일이나 토요일을 빼고 거의 22일 정도를 재판장이 출석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상당히 추이가 관심이 갑니다. 감당도 감당이지만 국민이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저런 분을 믿고 어떻게 표를 찍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비명계에서는 그 일부 비명계 상당히 그 두각을 나타내는 이제 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통합이 아니라 이 당권 강화의 일환으로 나간다. 그거는 이제 바로 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게 한 방법으로서 친이 체제를 갖추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당권을 강화하고 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부분이 사실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방어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던데 아마 그 부분 이재명 대표께서도 상당히 그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중
이 교사죄 분리 기소를 검찰이 조만간 검찰이 금년간 할 것 같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위증 교사 부분은 거듭 얘기하지만 사안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1심 결과가 빨리 나올 수가 있어서 선거 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총선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선거법과 그리고 대장동 그리고 위증교사 이런 부분에 대한 재판이 거의 매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대표직 수행조차도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도 굉장히 사실 많은 업무가 있고, 그럼요. 또 인적 국회는 개양을 국회대로 그 유권자들의 지지로 그 개양을 국회의원 또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그 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업무적인 그 어떤 관련성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지휘라든가 지시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판에 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크게 이제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에게도 피로감을 엄청 주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대표직에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비명계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비대위를 가더라도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국회나 대표를 방탄용으로 쓰지 말아라고 하는 측면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이나 유권자들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돼서 수사 리스크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재판 리스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판. 예. 재판정에 가서는 무슨 검찰에서처럼 정치 조작이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정치 조작이다, 그다음에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자체가 왜냐하면 사안별로 모두 증거에 의한 진술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거 공판주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불려죠.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한테 더 무서운 것은 재판 리스크라는 것을 본인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이제 뼈저리게 느낄 것 아마 같습니다. 상당히 그 막대한 어떤 심적인 타격도 클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